IT를 더 재미있게, IT를 더 깊숙이 이해하는 본격 테크 프로그램 테크 본색. 지금부터 테크 세상의 진수를 만나보시죠. 제4회 앱쇼 코리아에 참여하는 화제 앱 서비스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손안의 종합 부동산 앱을 만나볼 텐데요. 한국감정원의 신현배 과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국감정원이 어떤 기관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의 건전한 문화 창조를 위해 196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초창기에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업무를 주 업무로 하였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지금은 감정평가 시장을 관리하고 부동산 공시 가격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조사, 관리 및 공시 통계 업무의 최고 기관이 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방향을 알리는 알림이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조사와 통계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현재 서비스인 부동산 정보 앱, 또 다운로드 수가 보니까 70만 건을 돌파했더라고요. 공공기관 앱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고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또 모바일 어워드 2017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할 만큼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앱인가요? 부동산 정보 앱은 부동산 시세 정보, 매물 정보, 또 실거래 정보, 그다음에 가격 동향, 그리고 관리비 정보까지 모든 부동산 정보가 합쳐져 있는 종합 정보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부동산 정보 앱을 통합 서비스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쉽게 다가갈 수 있고요.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7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요. 2016년에는 정보 알림이 서비스에서 최우수 앱으로 선정되면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앱입니다. 저도 무척 관심이 갑니다. 앱에 좀 자세한 기능 활용 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동산 시세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시계열적인 정보로 여태까지 변화된 가격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정보나 그다음에 매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의 동향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주간 동향, 월간 동향, 그리고 전국 그리고 지역 나눠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관리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비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와의 비교해서 비교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플래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혼부부에게 참 유리할 것 같은데요. 본인의 그 재산 사정이나 대출 정보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는 조건을 검색해서 결과값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는 그냥 기본적인 그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 이사비부터 시작해서 중개사 수수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전세, 월세가 가능한지 타당성 여부까지 함께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 그 외 다른 부가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전국에 있는 보상 공고 계획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부동산 거래 도움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 안에는 부동산 지식과 부동산 거래 절차,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제출 상품, 세금 계산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계산기까지 이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앱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정보 앱을 통한 지금까지 성과도 상당할 것 같은데 만족도와 성과 어떻습니까? 만족도 부분은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데요. 서점에 가서 부동산 전문 서적을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 그중 베스트셀러 한 권에서 저희 앱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분들도 저희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뿌듯했는데요. 지금 다운로드 건수는 70만 건이 넘어가고 있고요. 평일 평균 20만 건의 조회와 주말에는 70만 건의 조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 국민 여러분께서 유용한 앱으로 생각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이 정보 앱이 사회적인 비용을 좀 절감시켰다 이런 성과가 상당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성과인가요?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정보 사이트나 중개사무소 또는 대출은행을 찾아가서 일일이 정보를 검색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시켜 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투명성에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보 앱은 앱 사용뿐만 아니라 정보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직방이라는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방을 사용하시는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저희 앱 상에 관리비 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존 관리비는 천차만별의 기준도 없이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이 관리비를 공개함으로써 기준도 생성하고 국민들이 그럼으로써 확인하실 수 있고 검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쟁도 많이 줄어들게 됐고요. 민원 사례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안양시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공개 후에 관리비에 대한 절약이 발생해서 한 달치의 관리비에 대한 부과를 면제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앱에 대한 불만 중에 하나가 출시 이후에 사용자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종종 있긴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정보 앱의 경우에는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도 한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내부적 측면에서는 감정원 직원 모두가 업무 제한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포상도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온 내용을 즉각 앱에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기간 동안 저희 감정원을 찾는 대학생 청년 인턴들의 아이디어 공모도 실시해서 여기에 나오는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앱 마켓에 올라오는 리뷰나 별점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올라오는 내용들의 즉각 앱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세 번째로는 전문가 의견 수렴입니다. 공인중개사나 평가사 그리고 주택관리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도 즉각 반영하고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문가 그리고 내부 외부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17 앱쇼 코리아에 참여하시잖아요. 근데 참여 소감과 함께 관객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들과 함께 대면해서 자리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벤트나 체험 행사를 통해서 앱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고요. 또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전달 사항들을 현장에서 듣고 즉시 앱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부동산 정보 앱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것인지 목표와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정보 앱에는 8억 건에 달하는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내실화를 기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부동산 시세 정보, 매물 정보, 실거래 정보에 더해서 계약 정보, 그리고 부동산 거래 안전관리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구현할 수 있는 앱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네, 부동산 정보가 필요할 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앱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앱쇼 코리아에서도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21세기를) 움직인 혁신의 아이콘, IT 산업의 지형도를 뒤바꾼 스마트폰 혁명의 주인공, 글로벌 기업 가치 1위 기업 애플의 창업자이자 전 CEO 스티브 잡스. 그는 자신이 해고당했던 애플에 12년 만에 복귀한 후 아이팟, 아이폰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애플의 성공 신화를 이끌었다. 과연 세계인을 열광시킨 혁신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굳이 새로운 것을 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조합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발명가가 아니었다. 기존의 MP3에 합법적인 음악 다운로드 시장을 융합한 아이팟, 이미 세상에 존재하던 핸드폰과 인터넷을 조합한 아이폰 역시 터치 스크린을 덧붙여 만들어낸 융합의 산물이었다. 남들과 조금 다른 시선으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불편함과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기존의 기술을 연결시키는 것, 그 융합의 힘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시작이 아닐까요? 미래를 개척하는 놀라운 신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비한 테크 사전. 귀찮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심심할 때 말동무대주는 귀여운 로봇. 과연 가까운 미래엔 1가구 1로봇 시대가 현실화될까요? 오늘은 가정용 로봇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감정 엔진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이 우리 가정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이통사 매장과 극장에 등장한 세계 최초의 소셜 로봇 페퍼. 페퍼는 각종 센서와 감정 엔진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인이 울고 있을 때 깜찍한 위로도 해주는 페퍼는 일본에서만 1만 대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가정용 소셜 로봇은 사람과 교감하는 감성 중심의 로봇을 말합니다. 감정 표현과 소통 외에도 개인 비서, 가정기기 제어와 집안 모니터링 등 인공지능 스피커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1인 가구와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일본은 소셜 로봇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최근 출시된 소니의 2세대 로봇 강아지 아이보 역시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과 소통하는 똑똑함을 갖췄는데요. 사용자의 음성 명령, 쓰다듬는 행위에 반응하고 심지어 눈을 깜빡거리기까지 합니다. 또 앱을 활용하면 아이보에게 묘기 등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할 수도 있는데요. 단 가격은 200만 원으로 전혀 귀엽지가 않네요. 이외에도 출시를 앞두고 기대를 모으는 가정용 소셜 로봇이 많습니다. 픽사가 만든 로봇 큐리는 큰 눈망울의 외모가 친근함을 안겨주는데요. 음성인식 기능과 감정 표현은 물론이고요. 개선된 시각 지능 시스템을 통해 애완동물도 구분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가정용 로봇 시장이 커지면서 최근 소셜 로봇 외에도 특화된 기능의 로봇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업체가 개발한 키커는 가정 내 엔터테인먼트에 특화된 로봇인데요. 이동하면서 거실벽이나 천장에 영화를 쏘거나 비디오 게임을 표시할 수 있고 스피커에서 음악을 스트리밍 해주는 등 오락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육아에 특화된 로봇도 많은데요. 귀여운 인형 로봇 우보는 아이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답변하고요. 다양한 첨단 센서를 통해 아이들이 몰입할 만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헨슬 로보틱스가 개발한 교육용 소형 아인슈타인 로봇도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과학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단, 정해진 질문 외의 산수 문제도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등 아직까지 한계도 분명하다고 하네요. 집안의 주치 역할을 해줄 헬스 로봇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필로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가족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해서 약을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담당 의사와 연결하는 화상통신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요. 집안에 들여놓으면 정말 든든하겠죠. 또 도요타의 인간 지원 로봇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물건을 들어서 옮겨주는 등 다양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외로움을 달래주고 집안일도 도와줄 반려 로봇의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물론 아직 가정용 로봇의 대중화에는 걸림돌도 많습니다. 최근 해외 보안업체는 가정용 로봇을 해킹해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펌웨어 해킹을 하자 로봇이 토마토를 찌르는 과격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처럼 해킹에 따른 보안 문제, 그리고 아직은 비싼 가격과 유지 비용, 잦은 고장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1가구 1로봇 시대도 멀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도 로봇과 함께할 새로운 일상을 함께 상상해 보시죠. 세상을 바꾸는 놀랍고 신기한 기술, 다음 주에도 신비한 테크 사전이 열어드리겠습니다.